안녕하세요. 강남인강을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네, 오늘 드디어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같이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눠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선생님이 모의평가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모의평가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는 어떤 걸 대비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과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모의평가를 보고 선생님이 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일단 기존과 다르게 공통 과목은 너무 쉬웠다. 하지만 선택 과목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멘붕이 왔을 거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는 너무 쉬웠는데 미적분이 너무 어려웠죠. 아마 이제 미적분을 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아마 공통 과목에서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럼 내가 시간을 좀 빨리 많이 좀 확보했으니까 올해는 미적분을 다 맞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나 아니면 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검토도 한번 해보고 여유 있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특히 미적분 보는 친구들은 수학을 좀 잘하는 이과생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미적분을 딱 여는 순간 곳곳에서 이제 덜커덩 거리는 일이 생겼죠. 특별히 28번하고 30번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28번, 30번이 이제 예년처럼 이제 어렵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웬 도전하면 풀릴 것 같고 또 이거 뭐 익숙한 거니까 이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통해서 답을 구해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답을 못 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답을 못 구했으면 이제 뭐 공통 과목이라도 좀 다 맞아야 되는데 공통 과목에서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린다거나 뭐 이러면 또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적분 본 학생들은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 않았을 텐데 기하나 확통 본 친구들은 이러면 잘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난이도로만 나오면 내가 수능에서 굳이 등급 1등급을 맞으려고 목표할 게 아니라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삼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미적분이 좀 어려워서 많이 100점짜리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충분한 문제는 되지만 이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28번이 어려우니까 29번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상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29번은 굉장히 쉬운데 28번이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29번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30번을 맞는데 30번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일단 계산 자체가 28번이나 30번이나 좀 많아요. 계산량이. 그래서 계산량도 많은데 문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미적분을 내가 앞으로 남은 이제 수능 원서 접수는 9월인데 9월까지 내가 이걸 계속해서 고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뭐 가산점을 못 받더라도 뭐 인문계 확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하는 뭐 배우고 한지 오래됐지만 2학년 때 배운 기억을 더듬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노력하면 미적분보다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 사이에 했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고민 정도는 혹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도 좀 고민입니다, 그게. 근데 앞으로 미적분은 사실 이과생 대다수가 보고 또 미적분이 진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뭐 이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거보다 좀 쉬워지거나 아주 쉬워져서 평이하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난이도는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거나 아마 그럴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조금 더 미적분 하려면
충분한 연습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습한다고 해서 실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패턴들 중에 뭐 지금 이제 합성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28번, 30번에 둘 다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좀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원래 공통과목 총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워서 사실은 이게 할 총평 얘기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나왔는지와 뭐 등급 컷 정도는 선생님이 보여줄 텐데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미적분문학 친구들은 꼭 선생님 얘기 좀 명심하시고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통과목 한 문제 한 문제 뭐 풀어보는 건 선생님 총평 끝난 다음에 4점짜리 위주로 이제 풀어볼 텐데 4점짜리가 뭐 처음 9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3번까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14번도 어려울 것 같이 항상 생각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인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뭐 15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15번 정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답형 중에 4점짜리 20번, 21번, 22번이 있는데 아주 무난하게 좀 지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번 그 공통 과목의 경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사실 합답형 문제는 원래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서 좀 난이도가 어렵게 해서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헷갈리게 해서 학생들이 기억, 니은 중에선 참거짓 골라내고 디귿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서 거의 이지선다처럼 이제 푸는 게 이제 합답형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아주 쉽게 이걸 합답형으로 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는 가나다에 들어갈 알맞은 식이나 숫자를 쓰는 건데 빈칸 채우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는 됐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고 잘 이거를 이제 단답형의 그 가나다 채우기 말고 그냥 단답형으로만 줬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풀이가 다 서술되어 있는 가나다의 구멍 넣기 이것을 줘서 특징이 남은 특징인데 별 특징 없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이제 이번 공통 과목에서 가장 주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공통 과목이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다, 어떤 부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뭐 15번이나 22번에 수열 문제가 나오고 미적분 문제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수열 문제도 15나 22에 없고요. 뭐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22번에 등장하는 그것이 이제 단답형 킬러인데 킬러 문제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9월에는 어떤 게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겠다. 뭐 예측은 안 돼도 우리가 뭐 대비는 항상 해야 되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또 쉬워지면 뭐 이거보다 더 쉬워지기는 선생님이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워지면 되게 허탈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좀 허무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과목에서의 좋은 기분을 가지고 막 가져가다가 선택 과목까지 이제 쉬워서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문항으로 단원으로 이제 출제됐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수학 1과 수학 2는 선생님이 해마다 이거를 좀 해보는데 항상 4, 3, 4 이렇게 나와요. 수학 1은. 그리고 수학 2는 2, 5, 4 항상 미분이 한 문제라도 더 많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얘네들이 이제 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20번, 22번 수원에서 단답형의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 21번 수투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번 어디 있나 볼까요? 15번 미분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들이 항상 나오는 것들인데 뭐 20번 이 수열 문제 20번 위치에 놓인 것도 사실은 조금 아쉽죠.
네. 그 비슷한 문제가 이제 12번에 늘 어렵게 나왔던 게 이제 출제가 되긴 했는데 좀 많이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단원 분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생각 6월 모의평가 보는 혹시라도 2학년 학생들은 또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등급 컷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는 92점이 1등급이고요. 그 다음 미적분은 84점, 기하가 89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 틀리면 미적분은 이제 1등급이 되는데 4개보다 좀 더 틀리면 이게 쉽지 않겠죠. 만약에 재수생이 혹시라도 더 많이 이렇게 몰려오면 아마 얘는 등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84점이 아니라 88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현재 상황에서 현재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적분이 좀 어려웠다. 기하가 이렇게 5점이나 더 높은 걸로 봐서는 공통 과목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미적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문제가 좀 더 틀린 그런 상황이 기하랑 비교했을 때 연출되고 있고, 확률과 통계는 뭐 계속해서 92점이에요. 아마 선생님이 생각할 때 확률과 통계가 92점 나오는 이유는 확률과 통계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 15번, 22번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왜냐면 확률과 통계가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의 것들도 여러분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등급이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고민을 꼭 해보세요. 나의 선택 과목은 무엇인지 해봐라. 특히 미적분 가지는 친구들은 기하를 한번 시험 보는 건 어떤가? 조심스럽게. 그 선택 과목 바꾸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이미 2학년 때 기하를 보고 미적분보다 이게 기하가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아예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파악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강남인강에서 선생님이 모의평가 출제 이 지금 총평 말고 분석을 여러분과 같이 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3개년간 수능 기출 문제 정리. 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도 이거 계속 하는 얘기예요. 3개년간 수능 기출 문제를 왜 정리해야 되냐? 이번 시험에서 그런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났는데 2, 3년 전에, 특히 뭐 2년 전에 나왔던 뭐 미적분 문제 같은 것들이 숫자만 바꾸고 형태만 좀 다르게 나왔지 내용 요소는 거의 똑같은 것들이 이제 출제된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3개년 수능 기출 특히 평가원 위주로 보라고 했는데 아마 그걸 본 친구들은 아마 좀 미리 대비가 아마 됐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걸 볼 때 그냥 훑어보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풀듯이 시간을 재놓고, 물론 기출문제에서 한 번쯤은 봤겠지만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형 풀듯이 풀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모의고사 시간 맞춰서 훈련하는 걸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그 시험을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9월, 그 다음 수능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대비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고 선생님 바로 공통 과목 문항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